오늘 주식선생 박한샘의 108번째 강의 시간은요. 풍악을 울려라. 돼지 목달 시간이다. 좀 제목이 거칠죠? 보통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돼지 잡는다. 잔칫날에. 그런 얘기 하는데 제목이 좀 거칠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TV 방송이 아니고 개인 유튜브 및 개인 공개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거칠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목이 거칠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7788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희망님, 네, 경희윤님, 무지개님, 현대빌님, 팝콘님, 반야님, 캔두님, 김상봉님,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오셨나 볼까요? 네, 반야님 1등 들어오셨네요. 꽃바람님 두 번째, 무지개님 세 번째, 80님, 80작가님 네 번째, 우심초신님 오랜만입니다. 네일님, 코드박스님, 포동님 반갑습니다. 신가연님, 네, 반갑습니다. 나보배님 고맙습니다. 어, 네. 자,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10시 11분 가르쳐주고 있는 시점에서 2023년 6월 11일 여러분들하고 함께 박한샘의 야간 수업 108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풍악을 울려라. 돼지 목달 시간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큰 틀은 하나는 풍악, 잔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제 뭐 음주 가무, 술도 있어야 되고 악기 소리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렇죠? 유목민들은 양을 잡고 이제 우리들처럼 농경사회에서는 돼지를 잡죠. 자, 그래서 이 돼지 잡는 시간에 대해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각은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주제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흐름, 어제 미국 시장 및 해외 증시 있었던 흐름을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한 주간 박한샘의 야간 수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좀 편안하게 좀 강의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이 좀 편해야 주식은 이게 경직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딱 고착화되면 잡아먹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오늘 강의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 강의는 어제 나스닥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있었던 시장의 음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플러스 윗꼬리 달린 음봉인데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죠. 매도 물량들의 저항은 있었지만 그 매도가 시장을 마이너스권대로 뺐다. 이렇게 참 플러스 빼려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견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스닥 지수는 음봉이지만 또 다우존스 지수는 양봉이에요. 강보합이고. 스탠앤푸어도 음봉이지만 또 강보합이고.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제 미국장은 눈치 보기 장세 플러스 테슬라 이 두 개로 사실 압축될 수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즉 연중 최고점인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윗꼬리 스탠앤푸어.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음봉인데 플러스야. 그렇죠? 뭐를 보고 눈치를 보느냐? 바로 FOMC를 보고 눈치 보기 장세가 저희가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하는 건 다 녹화는 되는데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녹화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편집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브로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라이브가 자동 스트리밍으로 그대로 녹화가, 그러니까 사전 편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송 앞부분 10분, 많게는 20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다 하는 부분이 많죠. 왜냐, 미리 방송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입장하는 시간, 그래 10시 딱 되면 방송 시작하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사고죠. 9시 50분에 켰는데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유튜브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리즘이라는. 이번 주 다 업데이트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제 컴퓨터까지 강제로 끄는 바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한테 약간 시간 약속 못 지킨 점, 유튜브 방송 10분 늦게 시작한 점, 10시 10분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눈치 보기 장세와 테슬라가 이끈 장세입니다. 결론부터 내면 무슨 얘기냐? 내일장 우리나라 장은 무슨 장이냐? 극심한 눈치 보기 장이 한국도 나올 거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FOMC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FOMC 14일 회의 플러스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이제 종목의 호재, 주도주의 호재, 주도주의 방향이라 해야 될까? 그런 속에서 그렇게, 그건 이제 테슬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압축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나스닥 100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보니까 테슬라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는 순간 시겁하죠.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왜 등골이 오싹할까요? 음봉이잖아. 네. 테슬라가 4%밖에 안 올랐어요. 7%까지 올라갔다가 절반이 밀렸어. 8% 가까이 올랐다가 7.4% 올랐다가 절반 밀려서 3.5% 밀려서 4%로 마감됐어요. 음봉으로. 식은땀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주식, LG 엔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전부 다 뭐 보고 오른 거예요? 그렇죠. 아침 8시부터 7시 미국 시장 장 끝나고, 5시 반에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아침에 시간 외거래였는데 정규장도 아니고 미국장 끝나고 금요일 날 아침 1200만 주 거래돼 가면서 테슬라가 플러스 5% 급등 나왔죠. 시간의 거래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5% 넘게 급등 나왔었잖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스페인 공장 건립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IRA 법안을 뚫고 지나가겠다는 거죠. 미국의 보험무역을. 자, 그런데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5% 이상 급등 나왔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한국 증시는 테슬라가 급등 나올 거다 보고 우리나라도 LG 엔솔이나 SK 하이닉스 종목들 이렇게 급등 나왔죠. 특히 국내도 지수는 올라갔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한 형태. 상승 종목 107개인가고 하락 종목 98개인가. 오히려 지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체감 지수로는 대형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까딱 잘못하면 시장에서 지뢰받기 게임을 할 수도 있는 형태에서. 자, 그런데 그 기대감을 안고 이제 LG엔솔도 3%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5% 올라가고 마이너스에서 5%로 바꿨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제 실망감, 미국 시장을 보면은 테슬라 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으로 월요일날 한국 증시에는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중에. 근데 테슬라는 3% 더 밀렸으니까 실망감으로 한국 증시에 다가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니까 하이닉스가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음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침에 1%대 우리나라도 음봉이었습니다. 음봉 출발합니다. 그랬다가 4% 올려놓고 끝났죠. 저가 대비 6%.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통 그럼 따라갑니다. 하이닉스가 그러면. 근데 어제는 음봉이에요.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 어도비 시스템즈라든가 나스닥 시장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뭐 이런 종목들도 하이닉스하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 더 밀접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그러지를 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월요일날 우리나라 2차 전지 LG 엔솔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은 한번 미칠 수 있다. 미리 움직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지수 전체는 괜찮았지만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종목별 강세 흐름에 기댄 모습 속에서 오히려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차익실현 물량, 눈치 보기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가운데 자이언스 뱅코프라든가 그리고 DC 자이언스 뱅코프 그리고 지방은행들 헌팅턴 뱅크 셰어스, PCC 서드 뱅코프, 코메리카 이런 지방은행들이 전부 다 어제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최근에 다 50% 40%씩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좀 충격이 컸던 종목군들이잖아요. 이렇게 폭락이 한번 나왔던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유튜브가 방송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유튜브 자세히 보세요. 방송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접도 1500명 이상이시고 자 유튜브 방송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다. 그분들은 9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나가셨다가 다시 유튜브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아마.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역은행들이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한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진짜 방송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는 나스닥도 그렇고 스탠앤푸드도 그렇고 한마디로 풍악을 울리는 분위기. 근데 이 풍악이 마치 뭐라 해야 될까요?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한 것 같이 그런 풍악입니다. 즉 서울대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 같은 그런 풍악이 지금 사전에 미리 땡겨서 울리는 풍악이에요. 이 풍악이 누구한테는 잔치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돼지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잔치 끝나니까 먹을 거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돼지 목달 시간입니다. 돼지 잔치상에서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쫄쫄 굶겨야 되겠습니까? 잘 먹여야 되겠습니까? 잘 먹여야 되겠죠. 지금 종합주까지 있으면 시장 상황이 제가 봤을 땐 딱 그런 형국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말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지금 시장이 올라올 때 뭐를 매수할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뭐를 팔아먹을까?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치고받고 하기에 매매는 괜찮은 시장이 올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종 종목군들. 자, 그런데 그것이 올라갈 때마다 주식 비중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주식 비중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계속 좀 줄여주시고 현금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장중 치고받고 하는 형태. 오버나잇은 주식으로 조금 전날보다는 덜 갖고 가는 형태. 즉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이지 상승을 이용해서 이제 나도 먹어버리라고 뛰어드는 주식을 사서 건너가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더라도 짧게.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부채 한도 협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적 완화입니다. 다시 돈을 더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돈을 양적 완화를 누가 했느냐? FOMC에서 했죠. 근데 지금은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가 나가면서 누구한테로 건너가느냐? 미국 재무부로 건너갔어요. 제니 넬런. FOMC가 하는 것은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제로 금리로 채권을 사들여가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가면서 양적 완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재무부에서 하는 부채 한도 협상은 뭐냐? 내가 총 찍어낼 수 있는 돈이 3조 31조 달러. 한국 돈으로 4경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다 썼다는 얘기죠, 이제 미국이. 채권 좀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채권 좀 더 찍어 줄 수 있도록 의회가 허락해달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협상이 타결된 거죠. 자, 잘 들으십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됨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하나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반면에 이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한 게 누구냐면 미국과 가장 우호국적 중에 하나인 호주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어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목요일 날이죠. 엊그저께 목요일 날 거래일수로 따지면 목요일 날 이틀 전 시간적 기간으로는 4일 전이지만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틀 전이죠. 금리를 0.25를 올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금리가 현재 4.75입니다. 호주는 4.1이에요. 호주보다는 캐나다가 더 중요하겠죠. 미국과 바로 옆에 있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 해가지고 뭐 니프탄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1월 달에 금리 4.5로 올린 이후에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동결시켰어요. FOMC 2번 있는 동안 동결시켰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누가? 캐나다가. 호주도 마찬가지. 멈췄다가 지금 다시 올린 거죠. 특히 캐나다는 금리를 4.5로 동결시켰다가 다시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도 동결하고 가장 또 많이 올렸었고 그리고 가장 미국에 근접하고 그리고 미국보다 선행해서 멈췄다가 다시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FOMC 회의가 6월 14일 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통계 지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미국이 이제 결정한 거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 있기 전에 주식시장은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부채 한도 협상에 가면서 주식시장이 바뀌었어요. 부정적 시각 속에서 일부 주도주만 상승을 했었는데 시장 전체가 부채 한도 협상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신고점을 미국은 또 찍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전후로 해서. 그런데 호주와 캐나다, 특히 캐나다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주식 시장은 우상향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어요.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있기 전에는 동결이었어요, 미리. 부채 한도 협상이 딱 하자마자 바로 다 일주일 내로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함으로써 채권이 늘어남으로써 시장에서 다시 돈을 더 풀므로써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캐나다. 자국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캐나다의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의 동조가 이제 멈춰가야 되는 시기에서 호주는 금리를 인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금리 동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4일 날 미국도 금리를 동결하는데 선행적으로 금리 동결한 캐나다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가능성 그 플러스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됨으로써 발생하는 앞으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받아들인 게 주식시장이고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법인세 28% 올릴 것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예된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단 미국장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금리 인상을 사실 단행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풍악을 울리는데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돼지 목달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어요. 금리 동결. FOMC 내일 이제 6월 14일 날 발표가 있고 그리고 6월 13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 CPI 지수가 지금 예상으로는 뭐 4.2나 이 정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4.9 아래로.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자,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굉장한 속에서 모순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롬 파월 의장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시장에 그동안 돈을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제로 금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돈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인상한 거죠. 5%까지. 0부터 계산하면 5. 0.25부터 계산하면 5.25. 3.5인 한국과 금리 격차는 0부터 계산하면 1.5%, 1.25%.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바닥이 5.25,
상단이 5.5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있어야 금리 올리는 건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 1.5 이상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멈췄다가 선행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쳐올렸죠.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6월 13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작년도 6월에 5월 거 발표해가면 작년 거 9.1에서 지금 계속 떨어졌죠. 자, 그런 산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게 됐는데요. 앞으로 캐나다가 금리 올린 것이 이거에 대한 저는 경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악을 울리는 금리 동결 혹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인해서 엔비디아 신고점 그리고 브로드컴 신고점 넷플릭스 급등 애플 신고점 돌파 그러면서 풍악을 울린 미국 증시. 왜? 부채한도 협상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다시 미국 시장이 살아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지금 캐나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찬물을 끼얹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내가 돼지가 되기 싫다. 네가 돼지가 되라. 미리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왜? 조금 있으면 누군가는 돼지 목달 시간이 와요. 그것이 잘못하면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나라적으로는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돼지 목달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캐나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굉장한 호재죠. 가장 먼저 신고점을 뚫은 나라입니다. 한 달 전에. 4월 20일경에 한 달 전이 좀 넘었네요. 누굽니까? 프랑스죠.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명품 소비에 대한 회사죠. 자,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신고점을 먼저 뚫고 역사상 신고점을 뚫었죠. 한참 전에. 그래서 사상 최대의 신고점을 뚫은 프랑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나올 때마다 덜컹거리더니 막상 타결이 됐는데 주가가 회복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의 금리 인상, 호주의 금리 인상처럼 물가 상승 압박감이 앞으로 시장 전체를 훼손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먼저 신고점을 도달한 프랑스 지수에서는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 달 전부터 이미 프랑스는 미국 시장의 어떤 저런 모습 속에서 돼지 목달 시간,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 그리고 앞으로 금리 동결, 심지어 인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전에 악재가 있을 때도 올라갔던 유럽 증시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이 호재 풍악을 울리는 상태. 즉 CPI 지수의 계속된 하락.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은 금리 동결 가능. 6월 14일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심지어 금리 인하설. 이번 연도 금리 인하설 이야기까지 나아가면서 뭐 지금 미국 시장은 약세장을 탈출했다. 뭐 스탠앤푸어가 20% 더 올라가야 된다. 호재 만발입니다.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근데 막상 먼저 올라갔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좀 돼지를 잡을 시간이 다가온다. 내가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거고, 호주가 금리 인상, 캐나다 금리 인상. 한국도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강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요거 다른 분들 채팅창을 다른 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윤현주님.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강의하고 상관없이 제가 좀 제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금 내는 거를 지금 그 채팅창에 이렇게 도배를 하면 다른 분들이 강의에 집중을 못 하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제한 시켜 놓을게요.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도 이미 먼저 급등 나왔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특히 엔비디아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해요. 엔비디아가 최근 2주간 오히려 거꾸로 하락했습니다. 419달러 찍고 나서 2주 전에 5월 30날 거꾸로 주가가 계속 하락이에요.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테슬라도 올라가고 개별 잡주들도 폭등하는데 미국 시장이 러셀 2000까지 거꾸로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있죠. 요게 뭐를 말해주느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고 보기보다는 FOMC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6월 14일 날. (6월 14일) 날 FOMC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행 상승을 하지 않았더냐. 애플도 신고점이 나오고 엔비디아도 상승이 나오고 테슬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제.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갔었는데 먼저 올라간 나라였던 독일과 프랑스 신고점 돌파하고 최근 한 달간 빠지는 것처럼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도 지금 먼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6월 13일 날, 6월 14일 날 금리 인상 결정 전,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5일 새벽 2시 30분경 발표죠. FOMC 회의 결과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0%라고 그러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막상 금리 동결한다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희박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미리 올라온 거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2200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주식을 끌고 온 이유가 사실 CPI 지수가 연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7 아래로 떨어진 걸 확인하고 그렇죠? 오히려 주식을 2200에 산 것조차도 안 팔고 계속 끌고 온 거잖아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풍악을 울리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돼지 목다는 거. 미국이 풍악을 울리기 시작하자 CPI 지수가 떨어졌다. 뭐 앞으로 뭐 장밋빛 이야기들이 온 종목과 시장을 다 도배합니다. 근데 지수는 이미 미국은 올랐어요. 선행으로. 또 신고점 나온 종목들이 많아. 잔치상에 목 따서 올린 토실하게 올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테슬라 살아나지, 엔비디아 살아나지, 또 불나방처럼 또 뒤늦게 엔비디아 왕창 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테슬라에서 한번 물렸다가 거기서 또 이번에 충격 못 헤어나오고 정리하고 엔비디아로 넘어가신 분이 많아요. 2주 전에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는 또 안 가고 테슬라가 가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로 건너오셨을 텐데. 자, 미국까지 가서 공매도자들한테 헌금하고 오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부채한도 협상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신용평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피치사 뭐 거의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캐나다가 금리를 올린 거 보니까 2달 연속 캐나다도 금리를 4.5에서 동결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금리 올렸죠. 부채한도 협상 미국 타결된 거 확인하자마자 무엇에 놀랐는지 금리로 먼저 올려버렸다고요. 즉 미국의 유동성,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로 풀었던 유동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쳐올렸는데 이번에는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재무부판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FOMC판 양적 완화에서 이제 재무부판 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제롬 파월 의장 FOMC 쪽에 FRB 쪽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금리를 올리기만 하고 양적 긴축도 조금씩 했는데 재무부 미국 정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늘려서 미국 정부인 재무부에서 채권을 더 찍어서 그렇죠? 국공채를 시장에 주고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업수당도 주고 다시 시장에 뿌리는 거죠. 헬리콥터처럼. 자, 그래서 양적 완화가 결국은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제롬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재무부에서는 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무산돼 버리는 거죠. 채권을 또 뿌려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FRB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양적 긴축, 즉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을 현재 하고 있는 거가 상쇄된 재무부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채권을 더 찍어내니까
그리고 돈도 더 회수에 시장에 뿌리는 거죠. 문제는 FRB도 구공채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재무부까지 팔아먹어요. 그렇죠? 누가 사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싱가포르 테마스, 사우디 완장님, 그리고 강남에 있는 PB센터, 돈 많은 분들. 근데 미국 국공채를 사잖아요. 근데 그 국공채를 미국 FOMC도 갖고 있는 게 국공채밖에 없고, FRB도 참. 제롬 파우로 의장님도 손아귀에 남은 것이 국공채밖에 없잖아요. 9조 달러. 9조 원이 아니라 9조 달러예요. 8조 7,570억이니까. 그래서 매월 1,300억 달러까지 걷어들이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6월 14일 날 통계적으로 보면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도 맞고 심지어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6월 14일 날 바로 인하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심지어 6월 14일 날 금리 동결이 아니라 0.25를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놓고 끝낼 수도 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잠깐이지만 정말 되지 못하는 시간이 진행된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황소죠. 소도 돈을 번다. 떨어지는 거 곰도 돈을 번다. 누구는 잡아먹혀요? 돼지. 탐욕스러운 돼지는 올라가는 것도 먹어야 되고 떨어지는 것도 먹어야 되고 우왕좌왕하다가 탐욕스럽게 풀베팅 하겠죠? 그러다가 추격매도 하다가 결국에는 잡아먹힌다. 돼지는 잡아먹힌다. 곰도 돈을 벌고 사자도 황소도 돈을 버는데 결국에는 돼지는 잡아먹히는 나는 영국의 증시격언이 있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거의 그대로 앞으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여러모로 봤을 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지금은 FOMC 발표를 앞두고 주도주들이 어제 전부 다 스탠바이 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재료에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다 올랐던 만큼 오른 거예요. 금요일 날 아침 미국 한국 증시. 그래서 오히려 더 5% 이상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대밀려서 음봉으로 4%짜리 음봉 하나 두들겨 맞고 테슬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페인 공장 약발은 다 끝나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사이버 트럭 37만대 어떻게 이제 그게 찍어내지느냐, 보조금 어떻게 받느냐가 더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어떨까.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그동안은 100% 주식으로 끌고 오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200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100% 주식이거든요. 이때 100% 주식을 다 채운 이후 40% 더 사서 인버스 40% 정리하고 하방으로 갖고 있던 거 수익 실현하고 주식으로 다 채웠는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100%가 아닌 적이 없어요. 항상 주식 100%로 건너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려고요. 10%, 20%, 30% 현금.
2,700 넘으면 50% 이상 현금, 2,800 넘으면 70% 이상 현금. 그래서 3,000 간다. 일단 뭐 다 팔고 봐야죠. 뭐. 장중에는 뭐 할 거냐?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 왜 언제 시장이 이상하게 되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엔비디아 산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엔비디아를 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를 108달러에 사신 분이 400달러.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은 차익 실현을 먼저 해줘. 남들 다 안 된다고 다 팔을 때 110달러 깨졌을 때 혼자 매수해서 남들이 이제 다 간다고 찬사 보낼 때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서 얘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업황이 안 좋으면 못다니.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누가 먼저 때린 거지.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좀 현명하게 굴어보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계속 올라가고 좋다고 그러는데 혼자 상한가 먼저 상한가를 신고점 먼저 뚫고 최근 일주일간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어중이 떠중이 온갖 잡주들 다 폭등하고 러셀 2000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남들 그거 다 된다고 하는데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먼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즉 무슨 얘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풍악 소리에 회방 놓으면 고춧가루 뿌리면 미친놈이죠. 그렇지만 주변 돌아가는 환경. 저쪽에서는 돼지 멱 따고 있고 저쪽에서는 부침개 붙이고 있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아 이제 정점에 다 왔구나. 이제 막 거기 막 잔치에 이제 막 뛰어든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어제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테슬라의 음봉이기도 하고 FOMC 회의를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의 어떤 저런 모습들은 이번 한 주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 2시 반 미국 시간으로는 6월 14일 밤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상당한 주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 90%라고 하는데 이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금리 동결하기가 미국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잠깐이지만 6월 말에 한 번 더 금리 0.2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이제 올리는 기회를 선을 그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가면서 지금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됐든 저도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천천히 현금 회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나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 6월 24일 날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여러분하고 한번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상고하죠. 2023년도는 일단 상반기에 지수가 올라간다. 이유는 금리 동결 가능성. 심지어 상반기, 하반기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CPI 지수가 계속 연속 하락이니까를 제시해가면서 상고 하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하반기에는 전략이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왜? 미국의 FOMC 금리 속도 조절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뭐냐. 일단 저는 2200포인트에서 산 주식은 수익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면 2200포인트에 당시에 매수했던 주식들 인버스 40% 정리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매집한 주식이 있어요. 연말 연초에. 그 주식들은 2600 돌파 나올 때 수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 65%, 현금 35%의 비중으로 모멘텀 주도주식을 해온 분들 리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현금 35%에는 앞으로 주식은 더 계속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금 35% 중에는 인버스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왜 그렇게 전략을, 그래서 한번 수익률의 마디를 한번 커트, 매듭 지어주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제가 다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장중 현금 갖고 있는 것은 장중 데이 트레이딩. 대신 오버나잇은 3일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정리한 주식들은, 현금들은.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3년도 하반기 투자 전략 및 유망주라는 주제로 2023년도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에 상고하저라는 주제로 제가 유료 강연회를 했었죠. 투자 전략을. 이번에 그때 했던 그 수익률을 다 이제 마무리 짓는, 회수하고 다시 하반기 전략을 짜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처럼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장기 경기 침체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당분간 수익도 누리고 또 매매도 치고받아야 되는지 6월 24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를 해요. 온라인 강연회가 아닙니다. 현장 강연회예요. 오프라인으로 한다거나 뭐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현장 강의 하는데 선착순 40명이에요. 그리고 저런 거는 저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칼라 책자, 하반기 전략에 대한 칼라 책자. 제가 상반기 2023년도 전략은 로봇, 그렇죠? 낙폭과대 반도체, 그리고 저는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그래서 LG전자, 기아 이 두 개를 메인 축으로 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이렇게 축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3번 더 매매했고요. LG전자도 지금 세 번째 매매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지난번에 갖고 있던 회원분들 8만원에서부터 9만원 사이에 다 정리시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8,000원일 때 다 정리. 그분들 중에서 아직 안 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8만, 일단은 절반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수익 실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선착순 40명으로 같이 한번 오프라인 강연회만 합니다. 온라인 강연회는 없어요. 1년에 제가 딱 단기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12월 달에 2022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 2023년도 거 어떻게 상반기 어떻게 할 거냐. 어디 섹터에서 보고 어떻게 매매할 거냐. 전략. 그리고 이제 2023년도 6월 달에는 상반기 총정리해 가면서 갖고 있던 주식들
작년 말에 매수했던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베팅한 주식들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 섹터는 어디로 볼 거냐. 이번 하반기로 건너가는 과정에서는 특히 현금 비중 플러스 일부 주식 비중, 주식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단기 매매를 할 종목군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5입니다. IMF가 지금 예상하는 게 1.5고 일부 기업은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잘 들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아. 어려운 시장. 왜냐하면 선진국도 2% 경제 성장률이에요. 내년도 예상이. 근데 IMF가 발표한 걸 보면 한국은 이번 연도 또 하향 조정했죠. 원래 2.5에서 2.2, 2.3, 2.2, 그다 1.8, 1.7. 내년도 우리나라는 1.8이었는데 1.5로 지금 하향 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하반기와 내년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하이닉스가 적자 시즌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가 거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6월 14일 날 금리 만약에 인상할 리는 없겠지만 동결한다 하더라도 이미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브로드컴이나 이미 다 땡겨서 올라왔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하이닉스도 미리 다 땡겨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적자 기업이다 뭐다 할 때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5만원짜리가 75,000원 마이너스 50% 났는데 이 큰 세계적인 기업에 이미 적자가 다 반영됐지 않느냐. 근데 이 주식을 왜 파냐. 나는 거꾸로 샀다.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하이닉스가 감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삼성전자가 감산해 올라가는 거지. 자, 하이닉스가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적자예요. 3분기에 흑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연말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 오른 주식입니다. 75,000원에서부터 115,000원 50% 올랐잖아요. 3분기에 흑자 될 가능성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 가능성에 이미 주가가 다 화답했는데. 감산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때려먹고 끝내는 거지 뭐. 갖고 있는 거. 자, 그런 어떤 큰 전략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24일, 6월 24일 토요일 날 현장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신 선착순 40명. 여기 공간을 더 이상 받지도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강연회를 지금 수백 번 했는데요. 40명 이상 오시면 아이 컨택이 안 됩니다. 아이 컨택이 안 돼요. 40명이 딱 좋습니다. 30명에서 40명. 자, 그래서 02-3490-4514
이게 이제 40명이 제 판단에는 이제 이번 주 다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40명이 다 차면 바로 그냥 조기하고 2차 강연회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딱 1년에 상반기 대비해서 연말에 한 번, 하반기 대비해서 6월에 한 번. 근데 이 6월에는 상반기 때 한 거 종목들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왜 그런 이유들 자세하게 한번 언급드리겠죠? 그렇겠죠? 김윤선님, LG전자로 50%, 기아차 50% 어떻게 먹었는지. 그렇죠? 네. 그 먹은 주식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해되셨죠? 네. 그걸로 이제 앞으로 효송을 살 건지, 효송중공업 돌파 나온 거 팔을 건지. 현금 결제는 회사에 1599-0700 1599-0700으로 전화 주시면 고객센터에서 알려드리실 겁니다, 아마. 근데 현장 접수는 안 돼요. 그날 현장으로 오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명이 다 차요. 현장에 오셔도 특히 나 혼자 들어가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딱 거기, 왜냐하면 책을 미리 딱 제가 40장만 딱 찍어버리기 때문에 오셔도 들으실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교시는 증시 환경 아침 10시부터 6월 24일 날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 증시 환경 점검 및 주도 섹터, 그리고 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2시까지 금리 동결 및 앞으로 금리 인하 미국이 할 건데 그때 어떤 주식이 급등이 나올 건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시 멈췄던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그룹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때 다 팝니다. 다 팔았어야 돼요. 자,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대세 상승장 혹은 박스장, 대폭락장,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대공황. 아마 유사히 이래로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대폭락 및 대공황에 대한 위험. 전조증상 5개가 저는 있는데 그 중에 이미 3개가 나타났어요. 그 3개라 중에서 하나는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는 거. 근데 이 은행이 망하지 않아도 되는 은행인데 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캐나다가 금리를 다시 올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항암제를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항암 치료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암세포가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용인되는 암세포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면역성이 암세포를 근데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20만 개 암세포가 생기는데 백혈구가 30만 개 잡아먹는다. 그러면 암이 임계치에 안 넘어가기 때문에 암세포는 있더라도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방사선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 암세포는 100만 개씩 늘어나는데 하루에 30만 개밖에 못 잡아먹는다. 백혈구가.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니까 암세포가 퍼진 거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같이 성장하는 게 암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는 뭐냐?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번져요. 그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번지는데 가끔 어느 임계치에 도달되면 이상 신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암세포 잡았다고 생각하고 금리 동결했죠. 4.5%. 누가? 캐나다가. 2달간 동리시켰는데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하자마자 바로 올렸어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항암 치료를 다시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전염된다고 보는 거죠. 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적 완화의 다른 말이에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그거예요. 주도주는 근데 먼저 멈췄어요, 미국. 애플도 멈추고 엔비디아도 멈추고. FOMC 때 이제 금리 동결하면 화려하게 한번 불꽃놀이하고 끝낼 수 있겠죠. 앞으로 금리 2번 내리면 그 다음부터 저는 대공황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지금 FOMC 날짜를 보면 6월 14일, 7월 26일, 그 다음 8월 쉬고 이제 9월, 10월, 11월. 7월에 금리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9월이나 10월 이때 한 번 내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내리고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돼지만 잡는 게 아니겠지. 돼지만 잡는 게 아니라 소도 잡고 난리를 치겠죠. 자, 지금은 일단은 돼지 정도 목다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국은 지금 굉장히 이 돼지 목다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른 나라처럼 흑자가 아니야. 적자 가장 우리나라 이번에 충격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번에 작년 연초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죠? 분명히 주가 올라올 때 또 뒷북쟁이들 3천 간다, 4천 간다 할 거다. 4천 가고 3천 갈 수 있다. 문제는 2,800에서 3천 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2,900에서 3천 간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남들은 이미 다 먹고 지금 토 끼고 있는데 2,200에 사가지고 엔비디아, 테슬라 108달러 샀던 엔비디아 지금 400달러 101달러에 샀던 테슬라 지금 240달러 다 토낄 준비하고 있는데 자 따라서 그 중간 지금 가장 요 6월 14일 전후에서 FOMC 결정이 나오면 앞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반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는 내렸다가 올려치는 다이나믹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쳐올렸다가 밀어버리는 다이나믹함일 거예요. 역V자형. 그래서 특히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천당과 지옥을 짧은 기간에 오고 가가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이 하반기에 펼쳐진다. 아마 9월에서 12월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에 못 팔면 영원히 못 팔아 이제. 아시겠지만, 네. 왜냐? 헤드앤숄더 형태로 무너지는 주식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실물 경제로 빠져. 앞으로 이제 실물 경제 침체가 우리나라가는 내년도 뭐 기정사실이에요. 1.5 성장이니까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가장 취약한 구조. 자, 그래서 여러모로 돈 벌 기회가 참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 2023년도 하반기라는 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상반기에 상고하저를 준비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주가 폭락할 때. 왜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돈 벌라고 아니라겠죠. 푼돈이다 이거는. 하반기에 진짜 베팅할 게 오는데 그걸 대비하는 거다. 벌어놔야 어떻게 된다겠어요? 자신 있게 베팅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정말 많이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 게임을 주식시장의 선행 상승 한 종목군들의 심리 게임에 여러분들이 앞서 있어야 된다.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뒷북 치고 지금 또 주식 산다고 한다. 하이닉스 같은 거. 매매는 돼요.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는 뒷북이라고. 8만 원대 안 사고 무슨 11만 원대 사요. 지금은 8만 원에 산 거, 7만 7천 원에 산 거, 11만 5천 원에 털고 나올 거냐? 12만 원이냐? 아니면 11만 원에 지금 다 털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반기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장도 마찬가지. 네, 이제 돼지 목다는 소리들 하나씩 들려올 겁니다. 아직 잔치가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우 돼지 한 마리 잡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소도 잡아야 돼요. 매매해가면서 먹을 거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자,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이 돼지처럼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눈치껏 잘 먹고 나오고 이번에 먹고 나와야 또 짧은 조정 올 때 거기서 또 베팅도 하고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희 모멘텀 주도주컬로 회원분들은 이번 한 주간 내내 뭐다 도시락이다. 점심 시간 없습니다. 네. 바빠요, 매매하기. 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선님, 고개민님, 구은별님,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값진보물님, 캔두님, 감사합니다. 지암님,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